미국 대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예요. 참 우리 항상 제가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이런 미국에 대한 분석에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워낙 처음 듣는 얘기일 뿐더러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어서 말이죠. 자, 일단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상적인 절차로 잘 치러진다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중립선언을 했어요. 중립선언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쪽은 워싱턴 포스트에 사실 배 조스라고 아마존 창립자가 그 인수를 했잖아요. 배 조스. 베이조스라고 한 사람들이 베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베조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지 선언을 못했는데 뉴욕타임스도 중립을. 그러니까 이제 친민주당 언론들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그래서 해리스 띄우기에 쭉 올인했던 언론들인데 판세를 보아하니 괜히 또 밀었다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미국 대선을 정확하게 그동안 예측해온 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형님 해리스가 이깁니까? 라고 제가 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그분 말씀이 이번 건은 너무 어렵네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론조사가 다 너무 다른 방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로 치러진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지금 워낙 박빙 얘기도 나오니까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 그 주요 언론의 중립선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사실 그들은 항상 민주당 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립을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그 갖는 의미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제2의 바이든이라는 쪽으로 지금 굳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참신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진보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로 인기를 반짝 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든 제2기가 시작될 것이다. 바이든하고 똑같다 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게 제일 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은 그런.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팔레스타인 문제인데요. 그렇죠. 처음에 대선 후보 됐을 때만 해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등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지, 팔레스타인 학살을 이제 방치하는 무기 지원을 더하겠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해리스 저건 바이든하고 전혀 다르지 않네.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전 뭐 이런 전쟁이 더 심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다. 한 예로. 그러면서 초반에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어떤 참신한 이미지를 다 깎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바이든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임신 중지권을 두고 여성표, 특히 미국 백인 여성표 그동안은 이제 공화당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이번에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미국 선거제도 자체가 워낙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도 트럼프가 2등인데 맞아요. 결국 1등 됐어요. 지지율에서 해리스가 지금 앞서다고 자꾸 보도하는 건데 언론에서 무의미해요. 의미 사실. 없어요. 경합주에서 누가 먹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나온 보도로 보면 트럼프가 아직도 우세하다는 보도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볼 때 대선 승리는 트럼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해리스가 된다면은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리스가 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쪽 진영이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뭔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의회 점거 사태처럼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그런 입장이에요. 지난번 선거를 도둑 맞았다. 부정 선거로. 근데 우리가 5년간 참았다. 이번에 또 도둑질하면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민병대들이 벌써 뭐 총 들고 설치고 그런다는데. 민병대가 미국에서 민병대가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랐던 그 11호 내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 뭐냐고 하면 그게 이제 저도 봤는데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에 이제 동서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백악관에 쳐들어가서 반란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반땡이니까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특히 거의 뭐 5대5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충격적이에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겨누는데 반란군이 저쪽 군대가
살려줘 뭐 제가 협조할게 이런 거 쏴죽여요 그냥. 하면 나중에 개봉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 그런 영화가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내전 가능성을 걱정하거든요. 예. 여론조사봐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후가 과연 미국의 내부적인 통합을 이뤄내게 할지 아니면 격렬한 대립과 분열 이런 걸 불러올지.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네. 연방 탈퇴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주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미국 내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네.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예. 뭐 이런 거고 해리스가 이긴다 만약에. 예. 그럼 뭐 이제 트럼프 쪽에서 더 난리치겠죠. 아니 사실 뭐 11화는 트럼프 쪽에서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반대로 또 이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진영까지? 네오콘 쪽들도 그냥 트럼프 당선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네오콘이 지금 네. 반 트럼프지. 그렇죠.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일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윤석열이 울겠죠. 네. 지금 아마 그 용한 굿쟁이들 다 불러서 굿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리스 남소대라고. 맞아요. 트럼프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트럼프 되는 건 악몽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는 북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할 게 분명합니다. 예.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하여간 트럼프도 예전에 보니까 오바마의 모든 성과를 다 부정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했는데 바이든 때문에 지금 열이 끝까지 뻗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성과는 뭐 진짜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렇죠. 몽땅 부정할 것이 확실하고 바이든의 최대 협력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으로 볼 맞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파병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지금 네오콘이 마지막으로 하는 수가 우크라이나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그렇죠. 파병이거든요. 예. 이거에 윤석열이 협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이 민주당 선거운동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는 아예 도왔죠. 그렇죠. 미국 가서. 그래서 이제 욕먹었습니다. 미국 선거 개입했다고. 예. 근데 그러면 더더욱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그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추진하겠죠. 선언이 당연히. 아니라 이제 그렇게 추구할 가능성이 마무리 높겠네요. 그거는 뭐 자기가 여러 차례 그 당선되자마자 마무리 짓겠다고 컨설을 쳤으니까 네. 뭐 당선되자마자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종전시키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을 것이고 윤석열도 손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거의 100%. 그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새된 거죠. 새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지금 우리 저 윤석열은 여러 가지로 저 코너에 몰렸는데 어떤 오늘 내일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그 명운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윤석열은 좀 기운 탄력을 좀 받을 겁니다. 오히려 해리스를 등에 업고 파병 또는 뭐 이제 무기 지원 이쪽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야,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가 파병을 하고 북과 적대 관계를 더 고착화하고 이게 참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정말 참.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분열된 게 남북 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사실 그 당시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북쪽의 미국의 지배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산업자본입니다. 남쪽은 농업자본이죠. 그렇죠. 이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자본이 분열된 게 산업자본, 실물자본과 금융자본 쪽으로 분열됐다고 보면 돼요. 남쪽이 산업자본? 아니 이거는 러스트 동서를 중심으로 한 그 금융자본, 월가 중심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스트 벨트니 뭐니 이런 산업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이 산업자본. 여기가 트럼프 쪽이고. 금융자본이 민주당인데요. 이 금융자본은 해외에다가 돈을 굴려가지고 돈놀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군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미군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오콘하고 얘네가 또 일치해요. 이해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금융자본과 네오콘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하고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실물자본, 굴뚝자본 같은 거를 이제 지지 기반으로 하는 2차 자본 분열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백인 남성들이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거거든요. 트럼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낭만의 기신님이 트럼프를 지지하다니 난 슬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차악입니다. 차악. 차악이니까. 네. 왜냐하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예.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 해리스가 된다 그래서 예. 불평등 문제 해결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럼요. 지금 자본가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도 예. 네오콘과 월가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내 정치에서는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해리스 쪽은 일관적으로 패권을 추구한 입장이고요. 세계 패권. 네,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어차피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고립주의. 네, 빼자. 미국만을 위해. 네. 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쇠퇴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은. 패권가 이제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그 힘을 잃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예. 돌아오자. 예. 미국 내로. 예. 뭐 그런 쪽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방위비를 주둔 비용을 지금 1조 정도 됐는데 13조로 올리겠다. 무지막지하게 때리려고 그러죠. 그래도 주한미군 필요해? 이거잖아요, 사실은. 빼란 얘기예요. 이 트럼프의 속내는 건데 그렇다. 윤석열이는 13조도 내야지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배는 드리겠다 그러고. 예. 참 13조까지 주면 진짜 나라 거덜나는데 거덜나죠. 지금 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 정말 국민들의 주택기금에서도 이렇게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이제 패싱을 당하다가 네. 아니면 13조 갖다 바치든가 할 거란 말이에요. 국가를 거덜내면서. 근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이재명 대표나 이쪽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 같은 트랙에 오르면 되니까. 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동시에 우리도 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면 미군을 빼도 상관없어요. 그 트럼프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 윤석열이 조기에 낙마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뭐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잘했다고 하는 게 뭐 극소수입니다만은 외교 뭐 이런 건데 얼마나 될 게 없으면 외교를 성과라고 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 한반도 정책엔 어떤 상황이? 트럼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북미 회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볼턴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볼턴이 방해났다. 네, 근데 볼턴을 굉장히 지금 경멸해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뭐 최근엔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자기가 네오콘을 기용한 건 실수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볼턴은 엄청 싫어합니다. 볼턴도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자기가 못한 건데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네오콘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절치부심 대통령 하면서 물갈이를 좀 해가지고 공화당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네오콘들 거의 몰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당시에 그 실패한 거를 네오콘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기어이 좀 해내겠다 이번에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원산에 트럼프 타워도 짓고 그런 쪽에 꿈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도 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적임자가 트럼프 아니냐.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좀 선거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 정도를 노리고 쏜 건 아니고요.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 3연속으로 세 국가에서 동시에 쐈는데 거의 중국 십몇 년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다음에 푸틴이 또 뭐 땅, 바다, 뭐 이제 러시아도 전략핵 훈련 연습을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 화성 19형을 쐈어요. 세 나라가 동시에 핵무력 시험을 한 거거든요. 북중로가.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미국이 파병설을 계속 퍼뜨리면서 우크라이나전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한국군 끌어들이고 나토군 끌어들이고 바이든 정부가 세계대전화 시키려고 해요.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도 맺었겠다. 미국 본토를 작살낼 거다. 함부로 설치지 마라.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시키지 마라는 경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트럼프 지지를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3차 대전 확장을 못 시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도 1월 20일인가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짓을. 그래서 네. 바이든 네. 행정부가 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쟁을 더 확장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하는 이제 요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바이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쪽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너무 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그 10월 달에 러시아에 진격해서 해방시킨 범위가 예. 거의 1년, 2년 걸려서 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도 완전히 고갈돼서 예. 계속 뚫리고 있거든요. 어허. 그 올해 말까지 잘못하면 키예프까지 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쿠르스크 쳐들어가는 사람들도 거의 전멸했고 어허. 한 2천여 명 정도가 남아서 포위돼 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내 언론을 보면은 지금 북한군이 이제 파병이 됐는데 네. 그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재래식 무기를 쓰는 네. 그런 북한군이기 때문에 괴멸될 것이다. 이런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북한의 전력이 지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 저는 안 보냈다고 봅니다. 아, 북이 안 보냈다?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확인됐다는 보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 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까 말까 다 안 보내드렸는데 예, 예, 예. 우크라이나 한 언론사에서 네. 북한군 신분증을 입수했다고 해서 사진을 네. 올렸는데요. 거기 이정재 사진이 있어요. 이정재가 월북해서 북한군이 됐나 봐요. 파병이 됐나? 그 북한군 사진에 이정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정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올렸겠죠. 그렇죠. 나 이쪽에서 이정재인데 뭐 이러니까 내렸어요. 예. 이게 그런 정도의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군 정보부가 무슨 네. 동영상을 올렸답니다. 북한군 병사라고 성명이 나와요.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됐었고요. 5만 가지 지금 가짜 뉴스들을 다 쏟아내면서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실제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군사 위성을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한군이 들어가 있으면 사진 안 찍힐 수 없습니다. 뭐 이동 경로든 뭐든 간에 정밀하게 이 글자까지 찍을 수 있는 위성에서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미국이. 예. 근데 북한군이 직접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증거를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없으니까. 오로지 우크라이나와 한국 국정원만 열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증거들이 하나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 아까 극단적인 거고 이정재 신분증. 이정재가 파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 극단적이고 그 외에 가짜 뉴스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네.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이익밖에 하나도 없어요. 전황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일단. 예. 그리고 설사 불리해도 예. 북한군이 파병되면 나토군 파병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군 파병의 명분도 주게 될 수 있고. 예.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북한과 러시아는 뭘 준비하는 거 같냐면 예. 미국과 서방이 어차피 확전시키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소동을 보면서. 예. 그래서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에 그 네. 사람이 유엔에서 그랬죠. 서방의 거대한 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이미 너희는 확전을 결심하고 움직이는데 예. 그럼 우리도 북이랑 협력해야지. 앞으로의 파병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확전됐을 때. 현재 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사실무근이다. 예. 있더라도 한 몇 명 정도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요원이든 참관단이든 그런 정도지 뭐 대규모의 파병 몇만 단위에 네. 그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듣는 얘기를 우리 김태호 소장님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네. 자, 북한에 만약에 지금 뭐 파병이 됐다면 사실 제가 봐온 북한은 파병식도 하고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뭐 열병식도 하면서. 그리고 파병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뚝딱뚝딱 해서 야 10,000명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이 미군을 주둔할 때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예.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어야 돼요. 그렇지. 예.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생활하고 예. 예를 들어 군기지 어디에 머무르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에서 처벌하고 이런 거 다 맺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네. 그냥 보내서 어떡하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네. 그래서 보통 보내기 전에 파병이 결정되면 그것부터 준비합니다. 파병 절차. 네. 그래서 협정부터 맺어요. 그러고 보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무기 갖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가서 러시아 물통, 러시아 밥 먹으면서 예. 러시아 무기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럼요. 안 되죠. 예, 전력 맞아요. 떨어져요. 미군도 들어올 때 네. 맨몸으로 오지 않아요. 예. 무기가 같이 오죠. 그렇죠. 장비랑. 예. 그래서 북쪽이 만약에 파병을 하면 네. 그보다 더 많은 후방 지원 부대. 네. 예를 들어 러시아 음식 못 먹어요. 북쪽 사람들. 그럼. 네. 네. 북쪽 음식 먹여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해주는 후방 부대. 그다음에 무기.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이동이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속입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봤을 때 예. 진짜로 파병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네.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4일 날. 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예. 지금 파병이 없고 예. 혹시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하게 되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네. 자, 이 수구 언론, 레거시 언론만 접하다 보면은 엉뚱한 정보를 믿게 됩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무 이제 확실히 메시지가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도 그러면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브리핑 내일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9시 40분이에요. 예.